막상 당대표 나가려면요. 본격적으로 신상털이에 들어갈 것이다. 무언가 명백한 근거를 갖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예요.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놨거든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웠다. 성남FC 이거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네. 출두할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뭐 꽃도 주고 이랬잖아요. 더 최근은 김경수 경남지사 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 두 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교도소 가셔서 네, 맞습니다. 거의 오랫동안 계셨죠. 네. 뭐 이재명 대표님도 아마 저렇게 또 똑같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는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는 사람은 편히 잡니다. 지금 때리는 건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검찰이란 말이에요. 네. 점점 불안해지는 건 검찰 쪽인 것 같아요. 왜요? 제3자 뇌물 공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못 찾는 거거든요. 두산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안 해결해주면 후원금을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그렇죠. 이제 뭐 두산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언론에 흘려서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이런 증거가 있었으면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럴 때 무혐의로 끝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옥죄려고 하는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검찰은 때리긴 계속 때리는데 뭔가 분명한 걸 못 잡고 있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양상을 보게 되면 네. 검찰이 대단히 좀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 그 허무맹랑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증거가 없다는 열어야죠.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다 있어서 지금 댓글을 관련자들 댓글을 조사까지 보세요. 받고 어느 누구도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 관련자들이 자, 그다음 두 번째가요. 두산건설의 실무진도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두 번째가요. 정당과 정치 조직은요. 외부의 탄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분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있어도 외부의 탄압이 있을 경우에는 정치 조직은 더 단단해집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로 민주당이 단단한 모습으로 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탄압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네. 우린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 의미의 메시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이거는 구속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뇌물죄는요. 네. 지금 이게 저 전체 액수는 뭐 160억 가량, 100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중에 얼마가 기소될지는 몰라도 최소 몇십억은 일단 아마 기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뢰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죄거든요. 최소 징역 10년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량 감경이라 해서 뉘우치고 하면 반쯤은 깎아줄 수 있어요. 또는 전과가 없다거나.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과도 많고 뉘우치지도 않고 이러니까 깎아주기 쉽지는 않는데 지금 그래도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지금 검사가 또 기소는 할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를 구속영장 해야 청구할 되는 것이다. 거죠.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를 저렇게 불러놓고 기소를 안 하진 않습니다. 기소는 이미 확정 거의 네. 그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변호사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캥기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걸 정치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출석 안 하죠. 예를 들어 출석해서도요. 또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묵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나오라고 해서 내 법적 절차는 지켰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니 나 묵비권 행사하겠다 이런 길이 있는데 네. 오늘 아주 충실히 조사를 그랬다고 받았단 하는 말이에요. 것 같아요. 네. 이건 논쟁과 법리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민주당을 때리면 민주당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우린 네. 더 결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완전히 이게 옛날식이에요. 이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국민들께서 저들 저 봐라 저 봐라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은 이런 목소리 더 커질 것 같은데 정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뭐라 그랬냐면 당은 결속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맞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두 분 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유지대로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정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검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탄압을 받고 있는데 혼자 보냅니까? 그건 옳지 않은 행태죠. 네. 그다음에 앞으로 기소가 되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 탄압이 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외투쟁입니다. 아, 투쟁으로 갑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목소리 계속 있죠. 민주정당 아닙니까? 네네. 이견은 늘 이견이 있어요. 있지만 근데 소수 의견이라는 거죠? 아니, 여럿이 의견이 나와도 이런 의견 속에서 행동을 절충해 나가면서 나가는 게 민주정당의 모습이죠. 이게 뭐 우리가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치고 누는 꼼짝 못하잖아요. 얘기 일단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네. 정당 아니에요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이견 속에서도 우리는 행동을 통일해서 나가는데 기소가 되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행동은 알겠습니다. 단일적으로 더 강화된다. 예. 투쟁으로 간다. 예. 이런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 유훈 통치 말씀하시길래 유은 통치라고 안 했습니다. 유지라고 했습니다. 유지에 따라서 그래서 예. 지금 여기가 조선 노동당입니까?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세요? 뭐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단합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의원들 저렇게 40여 명이 가고 하는 네.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의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국회에 체포구속 동의안이 오거든요. 그리고 네. 그걸 부결시켜야만이 자기가 구속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계속 당권을 장악하고 나중에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의원들이 막 흔들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해라. 우리는 뭐 모르겠다. 자유투표하자. 이런 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끌고 가서 네. 그 의원뿐만 아니라 막 개딸 여러분들까지 모이고 이러면 아, 위세를 과시한 거다. 잘못되면 야 이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내가 혹시 다른 말 하면 이거 네. 잘못되겠다 이런 의원들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은 의원들은요 지금 어차피 공천을 받아야 되는 공천권을 행사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눈밖에 함부로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끌려가는데 이 모든 것은요 기소가 되면 또 이제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증거관계도 이제 법정에 나타나게 되면 또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아이고 이거 징역 10년은 가겠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바뀌면 또 민주당 내 달라진다는 흐름이 거죠. 바뀔 수가 아니, 있겠습니다. 당연히 바뀌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관전만 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네, 화면 속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웃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금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뭐 난감하실 테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처한 실상에 대해서 좀 알죠.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의 과정을 보면요. 네. 이준석 대표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그대로 나갑니다. 아, 비슷합니까? 예, 왜냐면 이준석 대표도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삐그덕하니까 처음엔 정치적으로 그렇게 점잖게 논리로 따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2단계 신상털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신상털이에 들어간 게 이른바 이제 성접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터트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터트립니다. 스크래치 내고 망신 주기로 쭉 가는데 막상 당대표 나가려면요. 당대표 핵심이 이거거든요. 공천권을 너희가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하겠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되면 그 얘기 안 들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상털이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당권 의지를 더 내비치면 아니 내비치지를 아예 못하게끔 아예.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이 싸움이 대통령실과 나경원의 싸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나경원은 가만히인데 옆에 있는 언론들에서 무슨 기사가 나오는지 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당권 도전은 못합니다. 좌절시킬 것이다. 예, 못합니다. 그게 국힘의 폭력적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심지원 의원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사실 그 고발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네.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뭐 신상털이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맞지도 않고 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일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만 네. 활동을 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이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는 됐을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조금 커졌고 그것이 계속 확전이 되면서 결국은 당권 주자에 대한 사실상의 좀 견제. 견제의 모습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견제 신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 사의 표명을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공식화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 사의 표명한 것이 나경원 의원이 공적 지위와 공직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개인적으로 자꾸만 신상털이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냐면 네. 야 이거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 아니야? 6주간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거 네 마음에 따라 갖고 당대표 나간다고 해서 툭 그만두고 당신의 공적 지위에 대한 책임감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공직이 장난이야? 공직이 장난입니까? 이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걸 왜 가볍게 보냅니까? 이거 절대 가벼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왜 신상털이로 들어갈 거라고 예견을 하냐면 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죠? 왜 장관 자리에 안 갔죠? 저는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거명이 됐을 때 네. 장관 자리 한 2개 정도가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쫙 회자가 됐습니다. 그럼 보도가 나왔었던 걸 그러면 기억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관돼서 무슨 부동산 문제 있느니 뭐니 하면서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예. 보도도 됐어요. 보도도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상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뭔가 명백한 근거를 갖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이 과거에 낙검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러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각종 음모론적인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고소했는데 무혐의 됐습니다. 아직도 나경원 의원이 고소했는데 무혐의 됐습니다. 아직도 무혐의 됐습니다. 옛날의 그때 정권에서 뭉개고 봐준 것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시간이 다 다시 됐어요. 시작하지 마십시오. 난 나경원 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윤석열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표는 아니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